지금처럼 사람들이 와 밖에 나가보자 하고 막 들떠있는 상황에 같이 들뜰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상황에 주식 비중을 굳이 무리해서 더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 네, 저는 부자TV 유튜브 채널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는 수빈쌤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2024년 또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올해 유망한 산업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달책방 구독자분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는 종종 여기 출연을 했었는데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네요. 오랜만에 온 만큼 우리 웅달책방 구독자분들께도 24년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제가 공부한 내용들 아낌없이 또 이 자리에서 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웅달책방에 나왔을 때도 시장의 큰 방향성은 좀 박스권 장세가 잡히는 것 같다라는 뷰를 저만의 또 견해를 또 말씀드리고 왔었는데 올해 2024년에도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는 박스권 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우리가 2020년, 21년 경험을 했던 대세 상승장 또는 21, 2년 경험했던 대세 하락장보다는 어느 정도 좀 올라가다가 다시 또 꺾이고 또 꺾이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계속 큰 범주 내에 박스권에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즉 23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저점도 들어 올리고 고점도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23년 박스장이 여기 구간에 있었다면 24년 박스장은 조금 더 한 계단 올라온 이 구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 해 내가 투자하기 나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반대로 작년 한 해 나는 좀 헤맸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그래도 박스권 장세에 대한 이해와 함께 특정한 주도주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도주가 무엇이 될지를 미리미리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해 보면서 올 한 해 또 성공적인 투자를 이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박스권 상단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실제로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수차례 한 것 마냥, 특히나 올해 뭐 거의 6번 가까이 한 것 마냥 시장이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즉 단기 기대감으로 인한 과열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 1분기 정도, 크게 봤을 땐 상반기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우려감, 여러분들께서 이 기대감이 한 차례 뭐야 금리 인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안 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실망감, 우려감 혹은 더 나아가서 공포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이거 하나만큼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다. 다만 그로 인해 증시가 막 우후죽순 대폭락하기보다는 좀 아차 하면서 잠깐 숨을 골랐다가 오히려 신규 접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여길 수도 있을 만한 구간이 나올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만약 지금 현금을 갖고 있다 하면은 그 타이밍을 절호의 기회로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은 꼭 체크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증시에 대한 가장 큰 키워드는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 재작년 증시를 바라볼 때 있어서 가장 우리를 무섭게 벌벌 떨게 했던 게 물가의 상승 흐름에 따른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자금이 쭉 빠져나가면서 긴축의 시대로 인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경기도 어려워지고 이러한 국면에 처해졌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공포감은 조금씩 점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실제로 금리를 인하를 함으로써
기존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저 바닥권에 깔려있는 주식들이 드디어 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차례가 좀 맞이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증시의 국면을 우리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는 저는 특히나 또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을 좀 사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론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금리 인하하면 성장주가 강할 것이다 라는 포인트예요. 성장주라는 게 뭐냐? 되게 기초적인 지식으로는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있지는 못하지만 활발한 투자 활동으로 인해 앞으로 미래에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기업을 우리는 보통 성장주라고 합니다. 자, 이 성장주가 주가 퍼포먼스를 강하게 띄우기 위해서는 결국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워줘야 돼요. 이 기대감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기업의 투자 활동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주가 그렇게 투자 활동을 왕성히 하려면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특히나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죠.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자금력이 크지 않은 기업들 입장에서 섣불리 투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되게 보수적으로 안정지향형의 경영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지키자. 왜냐? 대출을 껴서 어찌됐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으니 매년마다 내가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니 이게 쉽사리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작년, 재작년 대다수의 중소형 기업들이 인력 감축하고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투자보다는 지금 잘하는 거 위주로 하고 이렇게 좀 긴축 경영을 펼쳤었는데 올해부터는 점점 조금씩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투자 활동을 펼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주식시장에서는 좀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대표적인 성장주들은 어떤 게 있느냐?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성장주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입니다.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코로나 이후로 초저금리 기조로 향해 갔을 때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 그때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동학개미 분들이 삼성전자도 사지만 네이버, 카카오도 특히나 카카오 정말 많이 사셨죠. 그랬던 분들 이제는 조금씩 그래도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은 금리 인하를 그때처럼 완전 초저금리 1% 미만대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물가에 대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금리를 또 인하했다가 지금 갑자기 또 사람들의 투자 활동이 활발해지고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게 물가의 상승 요인을 자극시키면서 금리 인하는커녕 다시금 금리 인상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놓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걷잡을 수 없이 또 어려운 국면, 어찌 보면 더 어려운 국면으로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오기 어렵다라는 것, 즉 기대감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는 거를 좀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서 좀 어느 정도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반등세를 기대해보며 그러한 주식들을 좀 싸게 사담을 수 있을 만한 기회로 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플랫폼 기업 외에는 또 어떤 기업들이 주로 성장주가 있느냐? 제약바이오, 게임 이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게임, 플랫폼 이런 기업들이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 지금 당장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줘야 사람들의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플랫폼, 게임사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뚜렷하게 뭔가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절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기업들이 우리가 투자했을 때 큰 수익을 기대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좀 보는 게 좋겠느냐. 결국 금리 인하에 따라서 성장주도 성장주지만 근본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움직임이 주목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하 되기 전에도 이미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서 더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될 곳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작년 한 해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활발하게 했던 분야가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첫 번째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로봇, 그 다음에 IT 빅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AI, 그리고 그 로봇 AI, 특히나 AI 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IT 분야죠. 즉 지금 또 특히나 돈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IT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이 기업들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너나 할 거 없이 가지고 있는 쩐이 많아요. 즉 가용 가능한 현금 자산이 많습니다. 준비 땅 하면 이거를 투자를 확 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계속 지금 환경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왜? 물가도 올라, 금리도 올라. 계속해서 두 개 다 오르는 국면에 쉽사리 투자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게 조금이라도 진정이 돼야지만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혹은 환경이 좀 더 조성이 돼야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 많은 부자가 농사를 짓는다 해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곳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그나마 좀 이제 텃밭이 고르게 일궈져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기업들도 결국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구간에서는 섣불리 투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씩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조금씩 더 활발하게 나올 수 있다는 포인트를 생각을 해본다면, 앞서 포인트를 생각을 했던 AI, 로봇, 반도체 분야를 좀 더 올 한 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흥분, 즉 과열되어 있다라고 봐요. 왜냐? 금리 인상만 하다가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한대 하면 사람들은 와 흥분하게 되거든요. 왜? 그만큼 계속 2년간 웅크리고 있다가 드디어 야 겨울 지나 봄이 온대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들떠요. 흥분됩니다. 빨리 나가서 뛰어놀고 싶어요. 지금 딱 그런 국면이 아닐까. 실제로 봄이 온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던 게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지 여전히 밖에 나가면 추워요. 딱 지금 날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번 달에 비해서 덜 추워진 건 맞으나 여전히 밖에 나가면 춥죠. 이런 상황에 패딩 안 껴입고 나가고 목도리 안 하고 나가면 어때요? 더 너무 추워요. 힘들어요. 아픕니다.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한 차례 충격이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이 상반기에 좀 보여지지 않나 싶어서, 지금처럼 사람들이 와 밖에 나가보자 하고 막 들떠있는 상황에 같이 들뜰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상황에 주식 비중을 굳이 무리해서 더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게 한 차례 야 실제로 밖에 나가봤더니 아직 추워. 아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좀 웅크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야 뭐해 지금 곧 있으면 봄 올 텐데 하면서 오히려 그때 문을 활짝 열고 주식 비중을 좀 키워가는 그러한 투자가 저는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저는 최근 단기적으로 저의 개인 투자 비중을 좀 많이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제가 올 한 해 그거 하나만 잘 잡아도 올해 농사는 좀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내심 기대를 하면서 좀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얘기는 하실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타이밍은 아니다. 결국 시간에 기대어 투자하는 거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 저도 주식 처음에 입문할 때는 완벽하게 내가 저 바닥에 사가지고 천정에 팔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이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최바닥과 최고점은 사람들의 이 심리가 극한에 달할 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중의 심리를 100% 다 알 수가 없듯이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는 기본적인 기준을 잡고 그냥 적정히 싸면, 즉
이 정도면은 좀 무릎팍인 것 같은데 하면 조금씩 사 모으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좀 어깨 위로 뽕이 올라와 있는데 하면 조금씩 팔아주면 되는 게 주식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완벽한 타이밍을 내가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좀 다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깨뽕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흥분 상태가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내가 특히나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뽕을 좀 깎아내면서 내 어깨를 좀 단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유망한 산업, 유망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건 장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뭐 굳이 단기적인 뭐 흔들림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기보다는 우직하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던 방향대로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금이 아예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경험해 보셨다시피 하락 조정이 나올 때 힘들어요. 이 하락 조정을 내가 기회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내가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갖고 있던 주식들을 싸게 던져버리는 좀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현금이 없어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람의 감정적인 우발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수가 나오는 것인데,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일정 부분은 현금 비중을 조금 챙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손실난 종목들 내가 진짜 이를 꽉 깨물고 조금씩 파는 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수익이 난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분할 매도로 확정 수익을 챙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에서 인하기로 시장이 체질이 개선되면서 기존의 주도주가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 위주로 또 낙폭이 커질 수도 있는 리스크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만큼 내가 수익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주식들은 조금씩 팔아주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